시간에 갔다 오겠습니다. 지금 와서 이제 야 이거 왜 화면이 자 먼저 그 화학전지 연료전지는 일종의 화학전지인데 화학전지의 구성 즉 연료전지의 구성과 반응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어. 이거 좀 카톡이 내려가야 되는데 자꾸 뜨는 게 안 되는데. 자 그래서 연료전지의 구성과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연료전지는 연료를 무엇을 사용하는 전지가 연료전지냐? 연료전지는 연료전지 재료가 뭐야? 철, 또 얘기해봐. 연료전지 재료가 뭔지 아는 친구. 상품 있나요? 상품? 상품 있지? 어떤 거요? 동서가구에서 협찬하는 저 이쑤시개 2개. 이제 연료와 산화제를 전기 화학적으로 반응시켜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방식. 땡. 그거 아니야, 괜찮아. 자 이제 요 수소 연료전지가 있어요. 너 25cm 옷에 튀었으면 똑같네 새끼가. 다쳤네 이 새끼가. 너 옷에 왜 내 옷에 튀게 만들고? 자 연료전지는 일종의 화학전지야 화학전지. 책에 적어놔라. 얘들아 연료전지는 무슨 전지라고? 화학전지다. 화학전지는 수소와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우리가 화학 에너지라고 해요.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다. 녹화를 시작합니다. 자,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무슨 에너지?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무슨 에너지? 화학 에너지야. 그럼 어떤 물질을 사용하냐? 수소라는 물질하고 산소라는 물질을 사용해. 그리고 2개의 전극을 연결해. 여기 2개의 전극 우리 일반적으로 탄소 전극을 많이 써. 탄소나 백금. 탄소 전극을 해보자. 탄탄. 그리고 이 전극과 전극 사이에 이제 이 약간의 어떤 구멍이 있는데요. 이 전해질을 또 집어넣어야 돼요. 전해질, 2개의 전극, 그리고 구리도선, 그리고 전자가 이동하는지 안 하는지, 꼬마전구, 뭐 전류계도 좋고요. 이와 같이 화학전지는 2개의 전극하고 그 다음에 전해질, 구리도선, 꼬마전구 이렇게 구성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쪽에는 산화가 잘 되는 놈을 집어넣고요. 상대적으로 다른 한쪽에는 산화가 일어나지 않고 환원되는 놈을 집어넣어요. 산화 전극전이라고 하는데 산화를 잘 일으키는 물질을 집어넣고 반대편은 환원이 잘 되는 물질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산화라는 것은 전자를 잃는 반응이지? 맞다 그래? 예? 그러면 그 반응식을 잘 봐야 돼. 요거 이제 좀 외우면 좋겠는데. 지금 보면 이 화학전지의 일종인 연료전지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보면 산화가 잘 되는 놈이 있어. 이놈이 산화가 잘 돼. 수소가. 이놈이 전자를 이렇게 내놔요. 그러면서 수소는 뭘로 변하지? 수소는 이렇게 4배 H 플러스로 변하지. 이걸 산화 반응이라고 그래. 산화 반응. 얘가 전자를 내놓는다, 잃는다 이런 뜻이야. 전자를 잃으면 여기 산화라는 거지. 수소는 전자를 내놓는다. 그래서 요 전자를 받아먹는 놈이 있어. 요 4배의 전자를 받아먹는 놈이 뭐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O2하고 그 다음에 4배 H 플러스 양이온이라는 놈이 있어요. 이놈이 받아먹어요. 받아먹어서 뭘로 변하지? 이렇게 변하지.
그러니까 이제 얘가 산소가 얘를 얻었어. 얻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걸 환원이라고. 환원. 예? 환원. 그리고 이제 수소가 내놓은 전자. 요 전자는 도선을 따라서 어디 쪽으로 가냐? 이쪽으로 와 이렇게. 도선을 따라서 O2 쪽으로 온다. O2 쪽으로. 알겠지? 그래서 수소가 전자를 내놓으면 그 전자가 도선을 따라서 O2 쪽으로 와요. O2 쪽으로. 어? 그래서 전자는 잘 봐야 돼. 전자는 어디서 어디로 오냐? 수소가 전자를 내놨죠. 4개네. 4개의 전자를 내놨네요. 도선을 따라서 이렇게 O2 전극 쪽으로 와 이렇게. 요게 이제 전자 이동 방향이야. 전자 이동 방향이다 라고 보시면 돼. 전자 이동 방향. 그래서 전자가 어디서 출발했느냐? 여기서 출발했어. 여기서. 이 전자가 출발하는 그걸 마이너스 극이라고 그래. 전자 이동 방향과 반대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정의를 내렸지. 전류의 방향은 이렇게 가겠구나. 이렇게. 그래서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쪽 전자를 받아들이는 쪽이 O2 쪽이야. 그래서 O2 전극이 여기가 플러스 극이지. 그래서 여기를 플러스 극이라고 한 거지. 예? 그래서 전자 출발 전극 요 놈이 마이너스 극. 전자 출발 전극. 전자를 받는 요 놈이 플러스 극. 결국은 O2하고 요 4개의 전자가 반응하죠. 그래서 이 O2는 이렇게 4개의 전자를 받아 먹습니다. 그래서 물이 된다. 전자 출발극 이쪽이 마이너스 극. 수소가 들어가는 전극이 마이너스 극이라고 정의했고, 전자는 이 출발 전극을 따라서 산소 전극, 산소가 있는 전극 쪽으로 이동해 간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구나. 전자를 받아 먹는 것. 요거는 산화 전극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이 마이너스 극, 이쪽이 플러스 극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냐? 전자를 내놓는 전극은 수소가 들어가는 전극이에요. 수소가 들어가는 전극. 그래서 요 화학전지의 그 반응 관계를 전체적으로 이제 전체 반응식으로 완성할 수 있어. 이거 없어져. 그죠? 요거 남죠. 그지? 2배 H2 플러스. 요거 남네? O2. 그럼 요거 이거 없어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오면 요거 남으니까 2배 H2. 요게 이제 화학전지, 연료전지 내에서 일어나는 전체 반응식이에요. 이게 토탈 리액션. 이게 토탈 리액션이라고 해요. 전체 반응식. 예? 요거는 이제 조금 붙이면 요 반응식은 산화 반쪽 반응.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분, 환원 반쪽 반응이래. 그 다음에 요거는 전체 반응식. 연료전지에서는 전체 반응식이다 라고 보시죠. 그래서 화학전지는 전자가 어디서 출발하느냐, 전자를 잘 내놓는 놈이 누구냐, 요거를 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H2가 전자를 잘 내놓는구나. 그래서 H2가 들어가는 전극이 마이너스 극이라고 정했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전자를 내놓는 쪽이 마이너스 극, 전자를 받아들이는 쪽은 플러스 극. 그래야만이 전자의 이동 방향과 반대로 전류의 방향을 우리가 정의할 수 있지. 그죠? 그래서 요식 잘 알아두시고요. 여기 선생님 여기 마이너스 4 일렉트론 썼는데 넘어가면 플러스 4 일렉트론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연료 전지의 장점은 보십시오. 여기 최종 생성물이 물만 나와요. 물만 나와. 그래서 최종 생성물이 물만 나오므로 환경 오염 물질이 거의 배출되지 않는 친환경적이다. 그 다음에 수소와 산소가 가지고 있는 화학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자가 흐르기 때문에 전기 에너지로 직접 전환이 되면서 에너지 효율이 높다. 이게 장점이야. 그리고 전기를 생산하는 시 소음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 반응, 이 화학전지의 전체 반응식을 보면 수소의 연소 반응은 아니지. 수소의 연소 반응은 이게 수소의 연소 반응이야. 요거 비교해. 버셔스. 수소의 연소 반응은 2배 H2. 예? 여러분이 O2. 물론 식은 똑같아. 그죠? 똑같아 이거. 똑같아. 식은 똑같아. 식은 똑같지만 이 연료전지라고 하는 화학전지에서 일어나는 반응 관계를 보면 이처럼 수소의 연소 반응식과 식은 똑같지만 직접 태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산화 환원 반응이라는 거지. 이건 전자가 이동되면서 직접 태우는 수소의 연소 반응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방출된 열은 난방에 활용하기도 하겠죠. 이런 장점이 있어요. 이 연료전지에 장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알겠냐? 예? 자, 화학전지에서 전자를 내놓는 전극을 무슨 극이라고 했어? 전자가 나가는 전극이 무슨 전극? 마이너스 극. 그렇지. 화학전지에서. 알겠어요? 전자가 나가는 전극. 이게 마이너스 극. 전자를 받아들인 전극은 무슨 극이라고 정의했어? 플러스 극이라고 정의했다라고 하는 걸 알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좀 욕심내서 화학전지에서 일어나는 산화 반쪽 반응식, 환원 반쪽 반응식, 토탈 리액션, 전체 반응식도 몇 번 써보면 좋겠다. 알겠냐? 몇 번 써보고 이해를 해라. 어? 예. 알았다 그래. 예. 다 써보고 이해를 하란 말이야. 알겠지? 응? 네.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더 이제 중요한 거 하나 더 설명할게요. 자, 그러면 연료전지의 재료가 뭐라 그랬지? 또 산소. 그렇지. 연료전지에서 수소와 산소를 이제 구해야 되잖아. 예? 수소와 산소를 주로 얻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연료전지의 재료잖아. 얘네들이 연료전지의 재료예요. 연료전지의 재료다. 네? 얘를 주로 얻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냐? 찾지 말고 조금만 시끄러. 얻는 방법은 물에 전기분해로 얻는다. 전기분해 방식으로. 물의 전기분해법으로 얻어요. 알겠지? 물의 전기분해법을 얻는다. 수소와 산소를 얻는 방법. 물의 전기분해법을 얻어요. 이 전기분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까 이 연료전지는 무슨 에너지로 전환을 시켰지? 수소와 산소가 가지고 있는 화학 에너지를, 그지? 화학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장치냐?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장치죠. 이게 연료전지가.
알겠나? 연료전지는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켜요. 그럼 전기분해는 뭐냐? 여러분,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수소와 산소를 얻어요.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수소와 산소를 얻기 때문에 수소와 산소가 갖는 에너지, 화학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그러한 뭐 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기 에너지. 이때 전기 에너지는 직류 전원을 사용해요. 직류 전원. 직류를 사용해요.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연료 전지는 이때 발생하는 전기 에너지도 직류죠. 직류. 직류. 이거야. 자, 다시 연료 전지의 재료가 뭐지? 수소와 산소. 수소와 산소야. 그러면 연료 전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다시 말해서 수소와 산소가 재료인데 이 수소와 산소가 갖는 에너지가 뭐였지? 화학 에너지야. 화학 에너지를 우리가 이용하면 전자가 이동해.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장치가 연료전지다. 연료전지는 일종의 무슨 전지라고 볼 수 있어? 이거는? 화학전지의 일종이죠. 네. 화학전지의 일종. 이렇게 보시죠. 자, 그러면 전기분해, 물의 전기분해. 그러면 직류전기. 이 직류전원을 사용한단 말이야. 직류전원. 그죠? 건전지 같은 거를 사용해야죠. 그러면 직류전원이면 얘들아, 직류전원이면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있겠죠. 그거는 아까 앞에서 연료전지는 전자를 내놓는 전극이 마이너스극이라고 정의했지만 직류전원은 플러스극 마이너스극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네. 플러스극이 있을 것이고 마이너스극이 있겠지? 그러면 이렇게 얻어져. 플러스극에서는 잘 봐라 친구들아, 졸지 마시고 직류전원에 플러스극이 있을 것이고 마이너스극이 있어요. 그래서 요걸 다 외우기는 좀 애매하지만 이해를 잘 하시면 돼. 이해만 해. 요 플러스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식을 쓰시오. 마이너스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식을 쓰시오. 이건 안 나와. 이해만 하면 돼. 그래서 어떻게 해서 수소와 산소를 얻느냐? 이걸 이해를 해야 돼. 내가 일단 적어줄게. 예? 예. 이렇게 적어줄게요. 적어주는데 이 반응식을 외우라고 내가 안 했어요. 이해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소를 얻구나, 또 이렇게 해서 산소를 얻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만 하시면 돼요. 예? 한번 보실래? 5교시 끝 가니까 전부 자빠져 자고 이거 큰일 났네. 이것들이 이거 시험 어떻게 보려고 중간고 말고서 어떻게 보려고 이거 선생님이 설명하는데 있잖아. 예. 봐봐, 이해를 해. 자, 순수한 물에다가 직류 전원을 연결시켜요. 그러면 플러스극에서 이런 반응이 일어나. 양이사 1사. 물이 4개의 전자를 일래?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그리고 음극에서 직류 전원의 마이너스극에서는 음사사 2사. 4개의 전자를 얻네. 환원 반응이 일어나네. 그래서 수소기체가 나오네. 산소기체가 나오네. 이렇게 외워주시고요. 여기 이쪽에 플러스네. 그러면 플러스로 따라가는구나. 그래서 4배 H 양이온 때문에 플러스극에서는 산성을 띠겠구나. 산성. 그리고 직류전원의 마이너스극에서는 환원 반응이 일어나서 수소가 나오는구나. 그리고
수산화이온 여기 마이너스이면 여기 마이너스가 따라가는구나 라고 알아두시고 직류전원의 마이너스는 염기성 용액이 되겠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수소와 산소는 그죠? 얘네들이 주로 뭐냐? 얘네들이 바로 뭐의 재료다고? 연료전지의 재료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연료전지 재료. 그래서 물의 전기운에 양이사일사 음사사이사 4개의 전자를 잃었어요. 산화. 4개의 전자를 물이 얻었어요. 환원. 이렇게 해서 직류전원의 마이너스에서는 음수, 양산 이렇게 외우시면 돼. 금수광산 이렇게 외우지 말고 음수, 양산. 자 그러면 요 2개의 식을 더해봐. 2개의 식을 더하면 어떻게 되겠니? 변변 더하면 응? 2개의 식을 전부 더해보자. 그러면 6배 H2O 요거 날라가고 여기 3 요거 2개 합치면 4배 H2O 넘어가면 6에서 4를 빼니까 2배 H2O 상태를 쓸게요. 리퀴드가 남는 건 2배 H2 가스 플러스 O2 가스라고 쓸 수가 있지.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연료전지의 재료인 O2와 산소, 여기 산소와 수소를 이렇게 얻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산소는 공기 중에도 많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특별하게 얻는다라고 보기는 뭐하고 이 수소를 얻고 싶어서 그래. 수소, EH2. 자, 이거 조금이다 좀 적어 놓으시고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됐냐? 네. 자, 근데 이제 이런 거, 자, 수소의 이제 연료전지 단점이 있네요. 아까 장점 했고요. 연료제 단점은 뭐지? 수소를 생산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겠죠. 산소야 뭐 공기 중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수소를 생산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요. 또 수소를 저장하기 쉽지 않고 폭발의 위험이 있죠. 생산, 운송, 저장의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내가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요. 자, 여기 보실래요? 내가 설명해 주기 위해서. 자, 수소를 보시죠. 이 H는 불안정하거든요. H2로 존재하죠. 근데 H2의 끓는 점을 봐봐요. 요거 때문에 그래요. 요거. H2의 끓는 점이 마이너스 252.9도씨야.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수직선을 그어가지고 자 여기 마이너스 252.9도씨거든. 그럼 요 밑으로는 액체야. 수소가. 그런데 요 이상에 되면 기체거든. 근데 우리가 상온이 25도씨야. 25도씨면 이 마이너스 252.9도씨에 비해서 요 25도씨라는 건 굉장히 뜨거운 온도지. 그럼 수소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 수소는 이 수소 기체죠. 요 수소 기체에 운동 에너지가 있어요. 우리가 EK라고 쓰죠. EK. 이 운동 에너지는 공식 있죠. 2분의 3 곱하기 비례 상수 그냥 K를 할게요. 곱하기 절대온도 T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52.9도씨보다 굉장히 높은 온도인 25도씨에 이르르면 이 운동 에너지가 엄청나게 커져요. 엄청나게 커지면 용기벽을 때리는 압력이 엄청 크죠. 용기벽 때리는 압력이죠. 용기벽의 압력이 엄청 크죠. 그럼 용기벽이 깨져버려. 용기벽이 깨져버리고 이 수소 기체는 조그마한 불씨에 의해서도 가연성이 있어. 조연성이 아니라 가연성. 조그마한 불씨에 의해서도 순식간에 타오르고
폭발한단 말이에요. 폭발.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수소란 놈은 요 끓는 점 때문에요. 끓는 점. 마이너스 252.9도씨 때문에 운송, 저장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해요. 끓는 점이 H2의 끓는 점, H2의 끓는 점이 마이너스 252.9도다. 상온만 되어도 엄청난 운동 에너지에 의해서 용기벽에 미치는 압력이 엄청 커요. 그래서 저장이 힘들고 또 가연성 기체다 보니까 자칫 조그마한 불씨에 의해서도 순식간에 연소가 일어나서 폭발을 하게 된다. 폭발하면서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대단한 에너지를 쏟아내요. 그래서 이 생산 및 운송 저장의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 끓는 점, 이렇게 해야 돼. 끓는 점. H2의 끓는 점. 끓는 점이 대단히 낮아요. 끓는 점이 낮기 때문에 운송 및 저장의 고도의 기술이 필요해. 끓는 점 때문에. 운동 에너지 2분의 3 KT요. 여기서 T는 무슨 온도냐 얘들아? 절대 온도. 요게 절대 온도죠. 이 절대 온도는 어떻게 절대 온도의 단위는 켈빈이고, 요거는 섭씨 온도에다가 뭘 더해야 되지? 섭씨 온도에다가 얼마를 더하니? 응? 섭씨 온도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쓰니? 스몰 t로 쓰죠. 스몰 t의 단위는 도시고, 여기에다가 273을 더해서 한대요. 뭐 273.1 얼마 나간대요. 그냥 273으로.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해서 절대 온도 T를 만들고, 절대 온도 T의 단위는 켈빈이다 라고 보면 돼요. 그럼 27도씨는 몇 켈빈이냐? 27도씨는 몇 켈빈이야? 얘들아, 27도씨 300켈빈이죠? 27도씨는 300켈빈이다 라고 하는 거 알아야지. 27도씨는 300켈빈. 자, 이 연료전지의 단점을 얘기했고요. 이용, 이 연료전지는 연료전지 자동차도 있고요. 뭐 전자제품, 휴대용 전자제품, 대형 발전 장치 등 여러 곳에 이용될 수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설명하는데 상당히 힘드네. 이 친구들 반응이 없으니까. 와우. 반응이 없으니까 힘들어요. 자, 그러면 앞에서 배웠던 내용 잠깐 또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태양 내부에서 일어난 수소 핵융합 반응을 보겠습니다. 수소 4개의 수소 원자 핵이 1개의 헬륨 원자 핵으로 변하면서 얘들의 질량이 더 크죠. 그래서 질량 차이에 의한 에너지가 생성이 되는데, 그 에너지는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지? 델타 M에다가 곱하기 뭐? C의 제곱으로 구한다고 그랬죠? 델타 M이 뭐지? 질량 차이죠? 질량 차이고, 곱하기 요 C는 뭐냐? 광속도죠? 광속도, 빛의 속도의 제곱으로 구한다. 그래서 태양 내부를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태양 내부는 이처럼 이 내부에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요. 이렇게 4개의 수소 원자핵이 1개의 헬륨 원자 핵으로 변하면서 에너지가 생성이 돼서 태양 내부는 여기 온도는 1500만 켈빈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 내부 바로 위에 있는 것이 복사층이죠. 그 다음에 대류층이고, 그래서 태양은 수소 원자의 핵융합 반응으로 현재까지 에너지를 생산해 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핵융합 반응과 핵 분열 발전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핵 분열 발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핵 분열 발전이나 핵융합 반응은 둘 다 질량 결손에 따른
에너지가 발생해요. 그 질량 결손에 따른 에너지를 우리는 아인슈타인의 에너지 등가 원리에 의해서 E 이퀄 델타 M에다가 곱하기 C의 제곱으로 계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우라늄의 원자 핵이 있어요. 중성자, 느린 중성자를 충돌시켜요. 그럼 바륨과 크립톤 3개의 중성자가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 235는 우라늄 원자 핵에 들어있는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 즉 핵입자가 이만큼 있다.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더한 것이죠. 그럼 여기 중성자 하나 있어요. 합치면 236개죠. 여기도 236개가 나와야 돼. 이렇게 3, 1은 3, 플러스 92, 플러스 141 더하면 여기도 236개가 나와야 돼요. 그럼 여기 아래쪽에도 일반적으로 성립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성립해요. 92 플러스 0은 56 플러스 36 플러스 빵 합치면 90이 나와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은 여기 양성자 개수, 그 다음에 질량수 변하지 않죠. 변하는 것은 질량 차이죠. 항상 반응 전의 질량이 반응 후보다 커요. 그 차이에 해당하는 에너지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다 잡았네. 자, 그 다음에 핵융합 발전을 우리가 할 때는 주로 여기 보면 중수소 원자 핵이니까 이거 플러스가 들어가야 돼요. 핵. 3중수소 원자 핵 이거 플러스 들어가야 되고, 헬륨의 원자 핵이니까 2 플러스가 돼야 되겠죠. 자, 여기도 보면 양성자 2개죠. 여기도 양성자 2개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질량수가 2 플러스 3이니까 5죠. 여기 질량수 4 플러스 1이니까 5입니다. 하지만 얘들의 질량보다 커요. 그래서 에너지로 변한다. 그 질량 차이가.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거요. 핵분열. 원자 여기서. 자, 하나의 중성자가 여기 우라늄 원자 핵을 92 플러스가 되겠죠. 이쪽에. 이렇게 해서 우라늄 원자 핵이죠. 네? 느린 중성자가 필요해요. 느린 중성자. 빠른 중성자는 쏙 지나가면 안 되고, 느린 중성자를 만들기 위해서 감속제가 필요하고요. 원자로 안에서. 그래서 이렇게 바륨 원자 핵, 이거 56 플러스가 되겠죠. 바륨. 이건 36 플러스가 되겠고. 바륨 원자 핵과 크립톤 원자 핵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중성자가 또 엄청나게 또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 중성자를 개수를 조절해야죠. 이 중성자 개수를 조절하는 게 감속제죠. 감속제. 그래서 이제 충돌하면서 질량 차이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막대하게 쏟아지면서 그 에너지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면 우리가 원자력 발전이 되는 거고, 비평화적으로 이용하면 원자 폭탄이 되는 거고, 그러면 감속제하고 제어봉이 필요하죠. 얘는 감속제로 해야 되고 얘들은 제어봉으로 해야 돼요. 제어봉.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가야 할 거,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는 건데, 먼저 신에너지부터 보겠습니다. 신에너지는 3가지가 있어요. 기존의 화석 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인데, 연료 전지, 석탄 액화가스와 수소 에너지, 요게 이제 신에너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햇빛, 물, 지열, 강수 이것 등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가 재생 에너지죠. 햇빛을 이용하는 건 태양광, 태양열이죠. 그죠? 물을 이용하는 것은 수력이죠. 지열을 이용한 지열 발전소죠. 그죠? 강수, 바람 등을 이용하는 것은 풍력 발전소죠. 생물의 유기체가 가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은 바이오 에너지죠. 그죠? 다음 바이오 에너지, 재생 에너지죠. 이게 재생 에너지인데, 이 재생 에너지의 종류, 바이오 에너지의 종류를 보면 바이오 가스가 있고요, 바이오 알코올이 있고 바이오 디젤이 있어요. 바이오 가스는 미생물 분해가 되면서 생산되고, 바이오 알코올은
이 미생물 탄수화물을 미생물로 발효해서 바이오 알코올을 만들 수 있어요. 바이오 디젤은 기름이나 폐 식용유를 알코올과 반응해서 생산해낼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발전 두 가지가 있어요. 조력 발전. 이건 이제 조수간만의 차이를 이용하죠. 우리나라에서 조력 발전소 가장 큰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네요. 시화호, 그죠? 시화호가 우리나라의 조력 발전소의 대표적인 조력 발전소죠. 조수간만 민물과 썰물로 인해 해수면에 높이차가 생기는 것을 이용을 해서 발전기 터빈을 돌려서 이 교류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조수간만의 차가 큰 강하구나 또는 만에 조력발전소를 건설을 하는 거죠. 이 조력발전소의 장점, 많은 양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대요. 단점, 설치 장소가 제한적이죠. 건설비가 많이 들고 해양 생태에 영향을 줄 수 있죠. 갯벌이 파괴되니까요. 다시 한번 재생에너지는 뭐냐? 햇빛, 태양광, 태양열, 물, 수력, 지열, 지열발전소, 생물의 유기체, 바이오, 이것들이 이제 재생에너지다. 등의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파력발전이 있어요. 파력발전. 파력발전은 이 파자가 물결 파차죠. 파도가 칠 때 힘이 생긴대요. 그러면 해수면이 상승하거나 하강하여 생기는 중요한 게 공기의 흐름을 이용한대요. 이 공기의 흐름. 그래서 이게 밀려와서 수면이 높아지면 발전기 안에서 공기가 압축되면서 터빈을 돌린대요. 공기가 압축되면서. 터빈이 돌아가면 옆에 있던 발전기가 돌아가서 여기도 교류 전류가 만들어지죠. 장점. 조력발전소보다 좀 소규모로 개발할 수 있고요. 이 방파제 역할도 할 수 있고 자원의 고갈이 안 되고 이산화탄소 배출이 안 된대요. 단점. 파도가 약해지면 결국은 그 공기의 압축과 팽창이 약해져요. 발전량이 적죠. 설치 장소도 제한적이고 갯벌도 파괴될 염려가 있고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요. 이게 이제 파력발전소의 단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 다음에 연료전지는 아까 얘기했죠. 수소와 산소의 화학에너지가 수소와 산소가 갖는 화학에너지가 화학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장치죠. 이게 이제 연료전지 일종의 화학전지죠. 일종의 화학전지죠. 됐냐? 그럼 화학전지는 뭐라고 했지 아까?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장치죠. 반대로 전기분해는 뭐지? 전기를 이용해서 물질을 합성해내는, 다시 말해서 물질을 만들어내는, 물질을 분해하는 그런 과정이죠. 아까 물의 전기분해 봤죠? 전기에너지를 이용해서 또 물질이 분해되고 그 물질이 분해되면 수소와 산소가 나오죠. 전기에너지를 이용해서 화학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그러한 장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러 가지 에너지 전환 관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건전지는 이제 건전지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가지고 있는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그러한 부품이고요. 전기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질이 나와요. 이건 전기분해죠. 전기에너지를 이용하면 수소와 산소가 나오죠. 수소와 산소가 갖는 에너지가 화학에너지죠. 그죠? 그 다음에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화학에너지, 포도당을 만들죠. 이 광합성의 이고요. 또 그 반딧불은 자기 몸에서 가지고 있는 그 화학에너지를 이용해서 불빛을 반사하죠. 빛에너지로 전환을 하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에너지 전환 관계가 있으니까 한번 슬쩍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냐, 친구들? 예. 알았다 그래. 오늘 배운 것 중에서 뭐 가장 중요하다고 했지? 연료전지. 연료전지하고 또 전기분해. 예. 연료전지는 무슨 에너지로? 화학에너지 전기에너지로. 그렇죠. 그 다음에 전자가 나오는 전극을 무슨 극이라고 했지? 마이너스. 잘했어. 전자를 받아들이는 극은? 플러스. 그럼 수소와 산소 중에 누가 전자를 더 잘 내놓지? 수소.
그렇습니다. 수소. 수소가 있는 전극이 마이너스 2입니다. 전기분해는 무슨 전원을 사용하죠? 직류전원을 사용해요. 그 직류전원의 플러스 위에서는 어떤 기체가 나와? 산소. 직류전원의 마이너스 위에서 무슨 기체 나와? 그래서 외우는 방법 음수, 양산 이렇게 외워야 돼요. 저게 전기분해예요. 그러면 전기분해는 전기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질이 분해되면서 이와 같은 수소와 산소가 물질이 나와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지? 화학에너지죠. 전기에너지를 이용해서 화학에너지로 전기분해 장치라는 것은 전기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장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연료전지는 무슨 에너지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거 하나만 하고 갈게요.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은 도시를 계속 건설하는 게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과제죠. 지속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도시를 개발해야 되죠. 설계해야 하고. 여기 보실래요? 여기 유찬이네 집이 있죠. 유찬이네 집 바로 옆에 전기 충전소가 있고요. 또 유찬이 집 뒷산에는 풍력 발전소가 있고, 유찬이네 옆에 집 보면 이렇게 태양광 발전 있고, 또 여기 화력 발전소가 있고, 자전거 길도 있고, 그죠? 등등 공해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그러한 도시가 이러한 친환경 에너지 도시죠. 대표적인 친환경 도시가 어디냐? 대표적인 친환경 도시가 2002년에 조성된 녹색 도시로서 영국의 배드제드라는 곳이 있대요.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도록 2002년에 우리가 2002년에 무슨 월드컵 있었죠? 네. 한일 월드컵. 이때 조성된 녹색 도시 영국의 배드제드. 그래서 도시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자립적으로 공급하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축물 관리, 교통 시스템 등이 구축되어 있어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는 도시로서 영국의 배드제드 타운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그래서 어떤 개념 정리, 조력 발전 또 알아보시고요. 나머지 뒷부분은 그 다음 시간 해야 될 것 같아요. 조력 발전, 파력 발전, 그 다음에 화학 전지,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